자, 우리가 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서 본인의 어떤 권력이라는 힘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점점 약간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막말 사태들이 막 터지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양국법 관련해서는 또 조수진 최고위원님께서 라디오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빨리 다 드세요, 하자고 제발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제가 입에 넣든 안 넣든 이 쌀은 우리가 소비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그 저는 약간 밥을 잘 안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밥 안 먹는 사람은 지금 욕 먹는 분위기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근데 조수진 의원이 다이어트도 좋다고 하는데 왜 안 드세요? 다이어트에 안 좋대잖아요, 김 작가님이. 네, 이게 다 포도당으로 막 이렇게 변환돼가지고 막 다 지방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그 사람은 왜 그렇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칼로리만 가지고 이제 따진 거죠, 조수진 최고위원님은. 자, 어쨌든 조수진 최고위원님 있죠. 그다음에 문제의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진아웃이에요, 지금 거의. 뭐 5.18 얘기했다가 정강훈 목사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4.3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격이 낮은 기념일 또는 추념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네. 김재원 최고가 정광훈 목사랑 같이 그때 망언을 했을 때 네. 그때 확실하게 좀 징계를 했었어야 해요. 네. 1개월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네. 아니면 경고라든지 윤리 열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아예 사과했으니까 뭐 아예 좀 두고 봅시다 넘어갑시다 이랬잖아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야 뭐 김기현 당대표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용산 눈치만 보면 되지. 네. 그리고 본인들은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내년 총선 공천은 이미 99% 끝. 나는 내 정치 할 거야. 그러니까 막 최고위원들이 언론에 나가서 막 인터뷰하다가 사고 친 거 아니겠냐고요. 네. 처음부터 그랬어야 해요. 우리 당분간은 좀 언론 인터뷰 나가지 맙시다. 네. 우리 좀 공식적인 하나된 목소리가 나가야 되니까 좀 중구난방 안 되니까 좀 최고위원들 자제하시고 네.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대변인 정도만 나갑시다. 이렇게 좀 그 구속을 좀 했어야 하고 네. 처음에 징계를 해버렸으면 조심할 텐데 뭐 징계 안 하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뭐 계속 막말하고 조수진 의원 아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그런 거죠 뭐. 그분은 김기현 탓이에요 결국에. 결국 김기현 탓. 근데 이번에 어쨌든 세 번째 잘못을 한 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래서 셀프로 자기가 징계를 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공개 활동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맞지 윤리위 않죠. 징계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결국? 윤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의표명을 했대요. 얼마 전에 사의표명한 것이 네, 아니라 네. 사의표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왜 했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정부 어디로 가기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네. 사의를 표명한 거다. 왜냐면 임기가 7월 달까지잖아요. 10월 아니에요, 10월? 10월? 10월. 10월? 네. 나한테는 7월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원래 작년 10월까지가 임기였는데,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인가? 어쨌든 누가 1년을 더 연장을 시킨 거고, 그래서 10월까지로. 근데 급하게 이제 그만둔 거는 다음번 자리로 점핑을 하기 위한 뭐 그럼 자리 윤리가 정리. 없어서 지금 징계를 못 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아. 윤리 없는데 어디서 징계해요?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막말, 이거 어떻게 보시고, 김기현 대표가 징계를 못 하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조수진 의원 얘기는 안 하나요? 조수진 의원 얘기부터 해주세요. 조수진 의원 제가 이름 궁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 조수진하고 이거 뭐야? 공깃밥 아. 두 가지 궁합을 확인해 보니까 100%. 와. 두 개 딱 맞습니다. 공깃밥을 아주 좋아하시는 네. 의원님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점이고요. 네. 이 개그를 또 이해를 못하고 이거 조수진 의원이 먼저 친 개그였어요. 내가 처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떠도는 것, 공깃밥입니다. 네. 그래서 공깃밥과 조수진을 해보면 100%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는 궁합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거 짤이다. 100% 짤.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현역 위원장 몇 명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진짜로 시장 통해서 한 50장, 100장씩 뭉텅이로 정광훈 추천인을 붙은 입당원수들이 들어온대요. 50장이면 12,000개고요. 네. 100장이면
모든 지역구에 100장씩 들어갔으면 25,000개입니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쥐고 흔들 수 있는 당원이 대략 2만 명에서 한 5만 명 수준 된다라는 관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수도권 더 많을 테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단위 레벨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시도당도 상관없겠구나. 하여튼 최고위원이나 선출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광훈 목사에게 척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안철수 캠프의 조직본부장했던 김효은 위원장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네. 전광훈 목사 쪽에서 그 선거 당시 오퍼가 들어왔다. 본인들 지지로 올라갈 때 도와주마라는 종류의 오퍼가 들어왔는데 네. 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은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쓰고 이러진 않지만 네. 뭐 하여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네. 지금까지 봤던 여당 정치인 중에 전광훈에게 전광훈 씨라고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요? 김병민 최고위원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약간 희한한 지점인데 여하튼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광훈 목사류에게 찍혀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고 네. 우파를 통합했다 해서 여기 우파는 보수 우파가 아니라 태극기 우파. 네. 태극기 우파 내에서 전광훈 목사의 목소리는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보여져서 김기현 대표가 그 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오늘 와서 막말한 무슨 자기가 공천 불이익 주겠다고 말하는 건 네. 네. 사과도 했고. 그 사람 지금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최고의 막말과 관련돼서 원래 취했어야 하는 입장은 좀 전에 윤리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김재원 의원 문제가 터졌을 때 네. 윤리 갈 건 아니다라고 자기가 선을 그어줄 게 아니라 네. 아니 그 전에 이준석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고발장 가지고도 당대표를 날리던 집단이 네. 갑자기 당대표 그런 거를 보호를 해주냐고요. 네, 네. 그냥 윤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이 아쉽고 조수진 의원도 공깃밥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자기들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 당도 정책위가 있습니다. 농해 수위가 있고 거기에서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라는 대책이 있는데 그걸 듣고 네. 거기에 기반해서 정치적으로 입법을 통한 해결을 발표를 해야지 왜 거기서 대국민 정신개조 캠페인을 하냐고요. 이게 답답한 거죠. 네. 사실은 근데 그 윤리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장깨비님이 그러니까 뭐 이양희 위원장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대표가 오면 의뢰 이제 새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뭐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뭐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 뭐 그만두게 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뭐 분석까지 나오던데,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던데, 실제로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만둔 거? 전 개인 사정이라고 봅니다. 아, 개인 사정. 아, 그러면은 뭐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 이런 건 아니고, 그럼 차기는 누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런 특별위원회 아니면은 상설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그만두는 경우는 사인을 줍니다. 아, 어떤 보통. 사인이요? 아이, 그만둬라. 우리 다른 사람 임명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둬라라고 사인을 줘요. 네. 그러면 이제 자진해서 물러나는 형식이지. 네. 이양희 위원장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양희 위원장은 하여튼 후대 역사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국민의힘을 망친 네. 원흉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말씀하신 대표 거죠? 징계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징계를 김재원 안 했고, 징계를 했고. 징계를 했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만두는 책임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원흉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냐고요. 이준석 대표 징계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실은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도 바꾼 거 이준석 대표 쫓아냈기 때문에 네. 바꿀 수가 있었던 거니까 모든 사건의 발단과 원흉은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다. 네. 이게 우리가 후대 역사가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양희 위원장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누가 시키니까 했겠지. 아니래.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대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분 약간 일단 포스 자체가 남다른 분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 말을 들었다고 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자식 좀 의문이긴 해요. 문제와 본인의 이제 남은 여생의 출세와 관련해서는 네. 예전에 소신도 저버릴 수가 있는 것이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현 대표 이 막말뿐만이 아니라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 이 막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막말 때문일 수도 있고 지지율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재보궐선거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실은 울산 지역구가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데 거기에서 옆지역구 이채익 의원 지역구. 그렇죠. 지역구 울산 자체는 시장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울산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상징적이잖아요. 텃밭이지. 김기현 네. 대표한테 상징적인 근거지. 지역인데 거기서 교육감도 지고 기초의원도 지고 이랬다는 거는 굉장히 김기현 대표한테는 이렇게 뼈아픈 결과인 것 같아요. 뼈 아픈 게 아니라 네. 본인의 권위, 리더십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상실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지역구부터 흔들리는데 지역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그 울산 그 남구 네. 그 구의원 선거 거기에 지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신정동하고 옥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옥동 같은 경우에 비유를 하자면 서울에 강남에 네. 대치동이래요. 거기가 울산의 거기가 대치동이에요. 옥동이 울산에 있는 학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네. 거기가 울산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대요. 그럼 강남은 국민의힘 지지인데 네. 왜 거기는 아닌 거죠? 거기도 원래는 네. 젓가락만 꼽으면은 무조건 국민의힘 오. 계열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이번에 그 옥동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20표 이겼어요. 간신히 이겼어요. 20표. 거기서 네. 그 신정동에서 이제 더 많이 져가지고 네. 한 160표 정도 져가지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건데 저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내년 총선에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일단 벌써 민심 위반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 드러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 왔잖아. 우리를 지지하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비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가서 진 거야. 이런 생각. 근데 비 오고 그랬을 때 보통 젊은 분들 더 안 가지 않나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비 와서 알겠습니다. 나이 든 분이 안 갔다. 네. 그다음에 지지율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우리 지지층 많이 안 나왔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뭐 권력을 잡고 있고 뭐 공천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울산에서는 졌지만 청주에서는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원에서는 이긴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얘기.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진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진짜. 제가 왜 송채 반장님이 제가 왜 지금 걱정해주고 있는 거죠? 송채 반장님이 네. 국민의힘 반장에서 나오면서 당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책임지셔라. 알겠습니다. 반성하시고 제가 사과하시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의 가 어쨌든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사실은 원래 전당대회 끝나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확 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울산에서도 졌고 이거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세요? 적벽대전에서 이 조조가 연한계를 써서 배를 다 묶어서 돌진하다가 이 불에다 끝장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했죠. 우린 연한계로 간다. 나랑 다 묶어라. 나랑 다 묶고 내가 다 책임지고 이번 총선 내가 끌고 간다라고 하면서 10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자기가 다 묶고 김기현 지도부가 아니라 윤석열 지도부죠 사실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당과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젠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나마 옛날에 했던 당대표들은 대통령과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내가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그래야 쟤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해서 국정 운영을 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김기현은 되는 순간 윤석열이 완전히 쌓여서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지도부 구성도 보면 윤핵관들이라고 불리는 다 윤석열 대통령과 개개인적인 인연으로 다 연결된 사람들이 지도부를 장악을 하니까 그 국민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국민의힘이 끌어져 내려간 상태에서 둘이 같이 불타고 있는 상황. 네.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체인으로 묶여있고 네. 불은 붙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건 울산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 불이 더 크게 번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매주 밀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게 버틸지 몰라도 PK 지역이 최근에 계속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반대가 50%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당
정당이 아닌 정권. 대통령 정부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넘어가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 얘기 옛날부터 주장을 하죠. 이러다 내가 어떻게 다 하는데 그런 일이 부산도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부산도 아니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울산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교육감까지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어. 전 지금 모르긴 몰라도 패닉 상태다. 네. 그럼 패닉 상태 아니래잖아요. 이걸 그거는 지도부고. 지도부가 그렇고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하태경 의원도 이제 목소리를 따로 내게 될 것이고 뭐 지역구를 옮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올 하반기에 이거 때려엎고 비대위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들이 생기는 상황. 네. 그리고 여기서 17, 20표는 굉장히 중요한 게 20명만 움직이면 200석이 됩니다. 네.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적의 상황 특검 포함해서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PK 지역에 있는 의원들만 가서 붙어도 전 이게 올 연말에 벌어질 상황의 네. 전초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PK 지역. 또 거기서 또 사회자가 그렇군요라고 또 동조를 해줘요. 아, 지금 그렇군요. 한 다음에 동의하세요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동의 진짜 안 좀 해요. 기다리시지. 동의 안 해요. 왜요? 어떤 면에서 동의를 하지 않나요? 국민의힘 망하라고 보수파 진영 완전 황폐화되라고 지금 고사 지내는 것 같아. 밥을 앞에다 두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숟가락 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사밥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우리 김성현 소장님. 지금 PK가 들썩하고 있다. 그럴 그거의 수가 징조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울산의 가장 좋은 지역구에서 구의원을 뺏겼다라는 것은 동구랑 북구는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인접해 있는 부산과 이제 경남 지역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뺏긴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안 된 거야. 네. 예전에도 강남구청장 한번 뺏겼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오늘 비공개 최고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김기현 당대표가 상당히 흥분해 있고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더라고요. 네. 아, 감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느 모 최고위원이 네. 그냥 김기현 당대표를 좀 위로하려고 네. 아예 오늘 좀 뭐 선거 결과 나왔지만 울산에서 졌지만 울산에서 진 게 뭐가 문제냐고. 아, 위로하려고 한마디 딱 던진 거 가지고 엄청. 울산 얘기를 여기서 왜 격하게. 꺼내냐고. 아, 청주에서는 이겼지 않냐고. 중원에서 이긴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밖에 나가지고 대국민 앞에서 네. 청주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떡하나. 지금 김기현 여기는 당대표 동조 안 한다고 하는데 나보다 한술 더 뜨네. 아니 저는 동조한 것이 아니라 벌어진 일을 네. 그냥 녹화 중계해 드리는 거예요. 저랑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정세 인식을. 아니 저는 원래 뭐 되게 비판적이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내년 총선에서 망한다라는 네.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김기현 당대표가 되게 지금 불쾌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네. 대통령하고 정례회동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 달째 안 만나주고 있지. 비공개로 만나지 않았을까요? 안 혹시? 만났을 거예요. 아, 안 만났어요. 만났으면 분명히 말이 세워나요. 아, 네. 이렇게 권위가 좀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그걸로 대통령 좀 권위를 만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싹 좀 수그리는 면도 있고 다 뒷얘기가 나오지. 왜 안 나오겠어요. 네. 대통령도 안 만나주지. 본인 지역 옆 지역구지만 울산 제일 좋은 데서 이번에 구의원 뺏겼지. 그 최고위원들은 말을 안 듣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지. 네. 그냥 당초 안에 없었던 야 의원 정수 30명 줄이는 거 아,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 좀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오늘. 주부터 저 전국위원회에서 네. 그것 좀 얘기 좀 해봐. 그런 거 정책은 당연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네. 상의하지 않고 본인 얘기를 지시하듯이 던져버리는 중요한 거죠. 거잖아요. 정치 네, 개혁 굉장히 문제고. 중요한 거죠. 선거구 개편. 벌써 당내 반발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확 던졌다?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그만큼 급한데 네. 이거는 더 큰 당내 반발과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PK 지역에서의 그 반발을 시작으로 이것이 좀 약간 뒤집어지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을 긋는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만약 PK 지역 의원들 뭐 거의 날리고 네. 공천 안 준다 그러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배치 떨어지면 사람이 아닌데 온갖 뭐 저항을 다 하겠지만 네. 그래도 또 검찰도 있고 공기업도 사장 자리도 있고 회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럴 때 회의와 협박이라고 하죠, 보통.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